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하루 뉴스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언니 장선입니다. 뉴스언니가 고른 첫 번째 뉴스는 스위스 조력 사망 한국인 10명, 아시아에서 가입자 가장 많다 기사입니다. 첫 소식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논쟁의 주제 안락사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의 단독 기획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는데 오늘 이 이야기 해볼게요. 스위스에서 조력사망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른바 안락사를 선택한 한국인이 최소 10명이라는 보도입니다. 약 300여 명의 한국인이 조력사망을 돕는 스위스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나왔어요. 먼저 헷갈리는 용어부터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을 흔히 존엄사법이라고 부르죠. 미국 오리건주 등에서는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을 존엄사법이라고 부릅니다. 해석의 범위가 더 넓죠. 일각에서는 존엄사라는 용어가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어서 특정 임종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락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임종이 예견되거나 통증이 극심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사약 등을 주입해 생명을 종결하는 것으로 환자의 요청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등장하는 단어 조력 자살, 조력 사망은 임종이 가까운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치사약을 스스로 복용하거나 주입해서 생명을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의사 조력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안락사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지만 조력 자살만을 허용하는 스위스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료진이 약물을 대신 주입할 수 있는 안락사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의 조력 사망을 돕는 스위스 단체를 취재했더니 디그니타스라는 단체를 통해 5명, 페가소스에서 4명, 라이프서클에서 1명의 한국인이 각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체들에 가입한 한국인도 늘었다는데요. 4월 기준 디그니타스는 136명, 엑시트 인터내셔널은 55명, 라이프서클은 13명의 한국인 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조력 자살을 인정해 왔습니다. 스위스 형법을 보면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유도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하죠. 이 밖에 조력 자살을 규제하는 법조항이 없다 보니 1998년부터 외국인의 조력 자살을 돕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웃 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아픈 사람들이 스위스로 몰리기 시작했죠. 디그니타스 통계를 보면요. 지난 25년간 독일인 1,449명, 영국인 531명, 프랑스인 499명이 이 단체를 통해 조력 사망했습니다. 독일은 해외 조력 사망을 막기 위해서 단체를 통해 스위스 조력 사망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살 방조죄까지 신설했지만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더는 조력 자살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국의 법망에서 벗어나 스위스 단체를 통해 조력 사망하는 외국인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단체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말기 환자나 통증이 심한 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스위스는 관련 법이 없다 보니 허용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자국에서 조력 사망 자격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조차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단체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단체들이 비영리를 표방하면서도 후원 명목의 가입비와 거액의 조력 자살 비용을 받아 운영된다는 점에서 죽음을 상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단체에 가입하려면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에서 15만 원의 회비를 내야 하고 조력 사망을 진행하는 데 의사 상담, 처방, 약값, 수행비, 장례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스위스까지 가는 항공료와 치료비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2천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만 안락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사실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2020년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국민 다수가 카톨릭 신자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도 잇따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시민 자문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안락사 합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주가 늘고 있죠. 조력사를 시행한 지 비교적 오래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선 치매,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까지도 대상에 포함하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같은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최근 스위스로 가서 조력자살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락사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언니가 고른 두 번째 뉴스는 짜파게티 만능 소스로 볶음밥, 떡볶이까지 커지는 소스 시장 기사입니다. 라면 업계가 인기 상품을 활용한 소스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비빔면 소스, 불닭볶음면 소스, 저 이런 건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종류가 요즘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업계에서는 고물가 시대 외식 대신 집밥을 택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농심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짜파게티 만능 소스를 출시했습니다. 짜파게티는 1984년 출시 이후 라면 시장 판매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의 말 그대로 메가 브랜드죠. 근데 그 짜파게티 소스를 따로 출시한 거예요. 짜파게티 만능 소스는 볶음밥, 떡볶이는 물론이고 어묵무침, 진미채 같은 반찬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쌈장이나 피넛버터와 섞어서 고기, 만두를 찍어 먹는 디핑 소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라면 업계 소스 시장 진출, 농심이 처음이 아니죠. 아까 잠시 얘기했던 불닭 소스를 앞세운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서 2018년 불닭 소스를 출시한 삼양은 오리지널 불닭 소스, 까르보 불닭 소스, 불닭 마요에 이어서 최근엔 불닭 치폴레 마요까지 내놓으면서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양의 집계를 보면 소스 매출이 지난해 290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도에 비교해 36%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삼양은 향후 불닭 소스를 1,000억 원 규모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팔도 역시 팔도 비빔장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죠. 2017년 출시한 팔도 비빔장은 지난해 말 누적 판매량 2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최근엔 저칼로리 추세에 맞춰서 기존 제품의 6분의 1로 열량을 낮춘 저열량 팔도 비빔장과 또 사용이 간편한 스틱형 비빔장도 선보였고요. 이렇게 라면 업계가 소스 시장 진출에 앞다퉈 나선 건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국내 소스 시장 규모가 2019년 1조 3,700억 원에서 2020년 2조 원대로 커졌고요. 2022년엔 무려 2조 3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은 이게 기업에서 내놓긴 했지만 SNS나 유튜브에서는 일찌감치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하고 조합하면서 만들어 먹으면서 유행이 됐던 것이긴 하잖아요. 이제는 고객의 수요와 유행이 제품 생산의 아이디어가 되는 게 익숙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혼밥, 집밥 늘고 또 먹방 유튜브가 인기 끌죠. 야외 캠핑족까지 늘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게 트렌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외식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언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찬 비가 퍼붓는 초복이네요. 오늘 하루는 더 행복하세요.